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은 지금 두 개가 연결돼서 한 3, 40분 수업이 될 거고요. 어떤 반은 뭐 20분, 20분 또는 20분, 뭐 15분 이렇게 수업이 쪼개져서 이틀에 걸쳐서 진행될 거고요. 어쨌든 29, 30일에, 아니다, 28, 29 이틀 동안에 1, 2, 3, 4반이 배워야 될 내용,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언급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 그러니까 직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순물질이냐?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게 순물질이다.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있더라. 그럼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밀도가 막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상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다 라고 판명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물질의 특성에 뭐가 있을까? 두 번째, 바로 물질이 녹는 정도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것도 생생 개념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이것도 저번 온라인 수업에서 다 한 건데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또 선생님이 대면 수업에도 할 겁니다. 이번 생생 영상은 다시 봐도 느끼는 거지만 참 트렌디하게 잘 만들었다. 약간 슬로우 모션도 있고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물질이 녹는 정도.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녹는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녹이는 물질도 있고 녹아 들어가는 물질도 있고 두 개가 있겠다, 맞죠? 녹이는 물질을 우리는 용매라고 했고요. 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매의 용질을 녹이는 거, 이걸 우리는 융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그 액체를 우리는 용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용액을 만드는데 이 물질이 설탕이 여기 물에 얼마나 잘 녹느냐, 이 정도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해서, 요거가 바로 뭐가 된다?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밀도, 우리 저번에 밀도 배웠고, 두 번째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 중 하나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많이 해봐서 알죠? 이렇게 물에다가 이제 설탕을 녹이는데 한 숟가락 넣으면 잘 녹아요. 두 숟가락 넣어도 잘 녹아요. 한 봉지를 넣으려고 하면은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숟가락씩 점점 녹이다가 최대한 밑에 안 녹는 설탕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최대한 녹일 수 있을 때까지 녹였을 때, 그때 만들어진 설탕물을 우리는 포화 상태다, 포화 용액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더 녹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설탕 조금밖에 안 넣었을 때, 그때를 우리는 불포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실험을 두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 두 개. 하나는 똑같은 물에다가 똑같은 온도인 물에다가 똑같은 양인 물에다가 하나는 질산칼륨을 녹여보고요. 또는 뭐를 녹여보는 거예요? 붕산을 녹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녹였을 때 최대한 조금씩 녹였을 때 최대한 녹일 수 있을 때까지 녹는 그 양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질산칼륨이랑 붕산이랑 서로 다른 물질, 다른 순물질이니까 각각 그 정도가 다르겠죠. 그러면 똑같은 물에다가 똑같은 물질을 녹일 건데 똑같은 양의 물에다가 똑같은 물질을 녹일 건데 하나는 따뜻하게 하고 하나는 차가운 얼음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똑같이 뭐를 녹여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똑같은 물질 질산칼륨을 녹여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못하는 게 참 아쉽다, 맞죠? 다시. 시험관에 실온의 물 10g을 넣고 질산칼륨 5g을 넣어 녹입니다. 과정 1의 시험관을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과정 2의 시험관을 얼음물이 든 비커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 영상을 잘 봤나요? 자, 각각을 녹여보면요. 질산칼륨은 최대한 3g이 녹는다라고 하고요. 붕산은 0.5g이 녹는다고 해요. 10g에 최대한 질산칼륨은 3g이 녹고요. 붕산은 10g에 0.5g밖에 안 녹아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니까 그 녹는 정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이제 물에다가 질산칼륨 5g을 먼저 녹여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실험해봤죠. 3g을 최대한 녹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3g은 녹고 2g은 안 녹고 밑에 가라앉겠죠. 근데 이거를 어디다 넣었어요?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어때요? 다 녹았어요. 그러니까 5g이 다 녹았다. 그걸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얼음물에 넣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녹일 수 있는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녹았던 5g이 다시 가루로 고체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시험관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석출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액체 상태였다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더 이상 물에 못 녹아들어가지고 녹아들어있던 애들이 다시 고체 상태로 바뀌는 거.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밑에 뭐가 가라앉아 있는 이런 걸 이제 석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물 10g에 질산칼륨이 3g 녹았잖아요. 물 10g에 3g 녹였어요. 그럼 100g에는 몇 g이 녹겠습니까? 30g이 녹겠죠. 붕산은요, 10g에 0.5g 녹았으니까 100g에는 5g이 녹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랐습니까? 같았습니까? 질산칼륨이랑 봉산은 다른 물질이니까 녹는 정도도 달랐어요. 맞죠? 그리고 똑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온도에 따라는 어땠어요? 온도에 따라서도 온도가 높으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의 용질이 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질산칼륨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0도씨 물 100g에 항상 기준은 용해도의 기준은 여러분 100g입니다. 100g. 자, 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이 얼마 녹았냐면 한 1, 2g밖에 안 녹아요. 근데 온도를 점점 높이니까 80g 또는 120g 또는 160g까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 100g에 녹일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점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곡선이 나오죠. 이런 걸 우리는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이 80도일 때 얘가 지금 130 정도 녹아 있잖아요. 아니다. 다시 해보자. 자, 질산나트륨 한번 보세요. 질산나트륨을 선생님이 80도일 때 거의 150g 가까이 녹아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냉장고에 물을 넣어버린 거야. 질산칼륨이 이제 물 100g에 이렇게 80도일 때는 거의 150g 가까이 녹아 있던 거를 선생님이 냉장고에 넣었어요. 몇 도까지 떨어뜨렸을까? 선생님이 이거를 10도까지 냉장고 넣어서 온도를 뚝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아까 다 녹아있던 150g이 몇 g밖에 못 녹아요. 80g밖에 못 녹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60g이죠. 그러면 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질산칼륨 수용액 안에는 어떤 모양일까요? 요렇게 고체 상태로 바뀌어서 석출되는 게 60g 있을 거고 눈에 안 보이게 물에 잘 녹아 있는 게 80g이겠죠. 요런 현상이 우리가 이렇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좀 어렵나요? 다른 걸로 해볼게요. 선생님이 붕산을 해보자. 붕산을 90도일 때 최대한 녹였어요. 물 100g에. 그럼 얼마입니까? 30g이 최대한 녹일 수 있어. 90도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많이 녹여서 90g을 다 녹였어. 그 30g을 다 녹였어. 물을 90도까지 끓여가지고. 그리고 이걸 냉장고에 쏙 집어넣어요. 몇 도까지? 40도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40도일 때는 몇 g밖에 못 녹아요? 10g밖에 못 녹죠. 그럼 여기서 여기 차이인 20g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고체 상태로 이렇게 밑에 가라앉는 거예요. 붕산이 고체 상태로 바뀌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석출.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하면 석출되는 양을 우리가 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잠깐만요. 그 고체는 이제 설탕 같은 붕산, 질산칼륨 이런 고체들은 이제 그런데 기체는 달라요, 여러분. 기체는 우리가 사이다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이다가 이렇게 두 병이 있어. 두 병이 있는데 하나는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놨고요. 똑같은 사이다예요. 하나는 따뜻한 물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뚜껑을 탁 열면은 얘는 칙 하면서 그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고 얘는 칙을 조금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마시면 어느 게 월등히 맛이 없어요. 이 따뜻한 소에다가 진짜 맛이 없는 거야. 왜?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이산화탄소들이 여기에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뚜껑을 여니까 밖으로 다 새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사이다가 툭 쏘는 맛이 없어서 맛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기체,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어야 톡 쏘잖아요. 음료수가. 그 다음에 고체 이런 거는 이제 뭐 생각하면 되면 설탕 생각하면 돼요. 설탕 이런 거는 물의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설탕은 어때요? 많이 녹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용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기체는 이산화탄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사이다가 더 톡 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면요 용해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따뜻한 사이다일수록 더 맛이 없어요. 왜?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낮아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안 녹아있으니까 맹맹하게 맛이 없는 거예요. 자, 실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영상을 선생님이 이거 이어서 수업을 하는 반이 있어서 수업을 15분을 안 넘기려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수업을 앞에 수업이랑 이 수업을 두 개 합해서 한 35분, 40분 수업을 하는 반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다 같이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